슈퍼맨 펀치, 매트릭스 킥, 카포에라 킥까지. 이 선수 싸우는 걸까요? 촬영을 하는 걸까요? 예, 바로 모든 경기마다 쇼타임을 선사하는 UFC 파이터, 닉네임마저 쇼타임, 앤소니 패티스입니다. 패티스는 태권도 검은띠 3단에 카포에라가 더해진 화려한 킥을 구사하는 선수로 MMA 역사상 가장 최고의 킥을 가진 선수들 중 하나이죠. 특히 한국계 미국인 벤 핸더슨 선수를 상대로 보여준 속칭 매트릭스 킥은 오늘날에도 격투기 역사상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남아있는 장면이죠. 타격에 편중되어 있을 것 같은 패티스이지만 패티스는 브라질 주짓수 블랙벨트로 수준급의 그라운드 기술까지 겸비한 정말 다방면으로 뛰어난 선수입니다. UFC는 하루의 쇼에서 경기를 치른 선수들 중 가장 멋진 경기를 치른 선수에게는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라는 이름으로 6천만원 상당의 보너스를 지급하는데요. 앤소니 패티스는 MMA 커리어에 걸쳐 11번이나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를 받은 자신의 별명 쇼타임에 정말 잘 어울리는 파이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입니다. 1987년 미국의 위스콘신에서 태어난 앤소니 패티스는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위험한 동네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5살에 태권도를 시작했습니다. 패티스는 종합격투기 훈련을 시작했던 18살에 이미 태권도 검은띠 3단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한 태권도 겨루기 영상에서 패티스가 보여준 영화 같은 발차기는 인터넷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레슬링에 입문한 패티스는 머지않아 MMA에 입문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종합격투기 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패티스의 성장 과정에 관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패티스에게는 정말 슬픈 과거가 있습니다. 16살의 어느 날 친구를 만나러 외출하신 패티스의 아버지는 끔찍한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어머니와 세 아들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난 거죠. 그렇게 패티스 형제들과 혼자 남겨진 어머니는 서로를 보살피며 자랐습니다. 패티스가 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패티스는 20살의 나이에 프로 MMA에 데뷔하게 됩니다. 비교적 점잖은 태권도 대련만을 경험해봤던 패티스는 MMA 경기장에 입장하여 아레나의 열기를 느끼는 순간 바로 MMA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20살의 나이로 GFS 단체의 프로파이터로 데뷔한 패티스는 폭발적인 무한 펀치 콤보로 1분 채 안 되어 상대방을 KO시켰고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후 경기에서 상대 선수들은 패티스의 타격을 의식하여 클린치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가까운 거리에서도 패티스는 바디샷과 어려운 각도의 훅을 성공시켜 거리를 벌리면서 콤보로 상대방을 KO시키는 완벽한 타격가임을 보였습니다. 야, 지금 봐도 대단합니다. 태권도 3단 출신답게 커리어 초반부터 헤드킥 KO까지 성공시키는 등 프로파이터로 8승 0패의 기록을 만들 뿐만 아니라 높은 KO 승률도 타격가로서 이름을 날린 패티스는 22살의 나이에 더 큰 단체인 WEC에 데뷔하게 됩니다. WEC 데뷔전에서는 트라이앵글 초크를 성공시켜 주짓수 실력까지 겸비한 파이터임을 증명했는데요. 승승장구하던 패티스는 WEC의 두 번째 경기에서 판정패로 첫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 분에 찬 패티스는 프로파이터 커리어에 진지하게 올인하기로 결심하고 도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프로파이팅이 하나의 취미였다고 하니 패티스에게 패배한 많은 파이터들은 이 발언 듣고 조금 멘붕 왔을 것 같습니다. 격투기에 올인을 결심한 후 다시 연승 행진을 이어간 패티스. 그는 KO승이던 서브미션승이던 만나는 상대를 모두 쓰러뜨렸습니다. 특히 태권도나 복싱에 비해 주짓수 경험이 짧았지만 패티스의 그라운드 기술 성장 속도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결국 패티스는 한국 혼혈 미국인이자 당시 WEC 챔피언 타이틀을 수차례 방어해오던 벤 핸더슨 선수와 타이틀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 경기에서 패티스는 MMA 역사에 남을 명장면을 만들어내는데요. 경기 장면 보시겠습니다. 헤드킥이 주특기인 패티스는 생각보다 벤 핸더슨 선수가 헤드킥을 잘 방어해내자 헤드킥의 각도를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달려가 케이지를 발로 차고 날아올라 핸더슨의 머리를 정확하게 가격해 격투기 역사상 가장 화려한 명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이 킥은 패티스의 닉네임을 따 쇼타임 킥 혹은 매트릭스 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마치 무협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 장면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인터넷에서 베스트 격투기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죠. 킥을 맞은 벤 핸더슨 선수는 겨우 의식을 유지한 채 파운딩을 버텨냈고 패티스는 만장일치 판정으로 승리하여 WEC 라이트급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WEC는 UFC에 인수되었고 UFC에서 활동하게 된 패티스는 조 로존을 하이킥으로 KO시키고 또다시 한번 이번 UFC에서 벤 핸더슨 선수를 상대로 또 한번 라이트급 챔피언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예술적인 안바로 벤 핸더슨을 제압하며 UFC 챔피언이 되었죠. 세계 최고의 무대 UFC에서 세계 정상에 오른 자랑스러운 이날, 경기가 끝나고 패티스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항상 패티스의 경기 때마다 아레나에 찾아온 어머니는 막상 경기가 시작되면 아들이 다칠까봐 무서워 화장실에 숨어 벌벌 떨며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어머니에게 벨트를 보여주는 것만큼 자랑스러운 일은 없겠죠. 그 다음으로 패티스가 간 곳은 팬들과 함께 애프터 파티가 아닌 바로 아버지의 무덤이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세상을 떠나게 된 아버지에게, 그리고 남편 없이 혼자서 가정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에게 챔피언 벨트를 선물한 앤소니의 이야기는 뉴스에서도 다뤄질 정도였죠. 그리고 패티스는 전성기의 정점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오른 누구나 언젠가는 내려오는 날이 있듯이 패티스의 전성기에도 끝이 찾아왔습니다. 한 차례 벨트를 방어하는 데 성공한 패티스는 3경기 연속으로 판정패를 당해 랭킹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패더급으로 체급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패더급에는 엄청난 강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패더급 타격가 중 최강으로 평가받는 맥스 할로웨이 선수에게 바디킥과 엄청난 펀치 콤보로 TKO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야,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네요. 첫 KO 패배라는 점에서 패티스의 이미지에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 충격 때문인지 패더급을 떠난 패티스는 다시 라이트급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라이트급에서 더스틴 포이리에와 경기 도중 늑골골절이 되면서 또 한 번 TKO를 당하게 됩니다. 이후 라이트급과 웰터급을 옮겨다니며 토니 퍼거슨, 네이트 디아즈 등에게 패배했고 해설위원들은 예전의 패티스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항상 쇼타임을 보여주는 패티스였으나 경기 결과들로만 봤을 때 패티스의 시대는 끝이 난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침 그때 패티스는 또 한 번의 역사에 남을 장면을 세상에 선보이는데요. 웰터급의 타격 천재로 불리는 랭킹 4위 스티븐 톰슨 선수를 상대로 정말 멋진 슈퍼맨 펀치를 보여주면서 KO 승리를 했죠. 뿐만 아니라 패티스는 스티븐 톰슨 선수의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KO 패배를 안겨준 선수가 되었습니다. 최근 도널드 세로니 선수까지 이기면서 아직은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새 33살의 나이가 된 앤소니 패티스 선수는 정상급의 경쟁보다는 자신의 닉네임에 걸맞게 매 경기 쇼타임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관객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나름 최근에 열렸던 이스라엘 아데사냐 선수와 요엘 로메로 선수의 경기처럼 승리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지면 선수들조차 관객들의 입장이나 반응을 잊고 경기에 임하는 경기가 참 자주 생깁니다. 반면 앤소니 패티스처럼 항상 관중들에게 쇼타임을 보여주기 위해 싸우는 선수들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경기 자체를 잘하고 격투기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관객을 최우선시로 생각하고 매 경기마다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있기에 오늘날의 UFC가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저는 격투기 유튜버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